작가의 오두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쓴 소설을 직접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소설 붕어빵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가부키에게 드디어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이 목격되었다. 그날은 소풍날이었다. 그저 그런 별로 재미없는 소풍이 끝나고 아이들 모두는 집을 향해 출발했다. 다른 애와 나란히 걸으면서도 줄곧 레이다망에서 소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던 가부키는 소년이 붕어빵을 파는 손수레 앞에서 멈춘 것을 발견했다. 소년은 붕어빵을 한 봉지 샀다. 하나를 꺼내 잠시 바라보더니 아주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옳거니. 그간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 또래의 사내 아이들과는 달리 소년은 입이 아주 짧았다. 점심시간에도 깨작거리며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그렇다고 매점에 가서 뭘 사먹는 모습도 보기 어려웠다. 그런 아이가 방금 산 붕어빵 한 봉지를 걸어가면서 순식간에 해치우는 것이었다. 드디어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발견했도다. 가부키는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벅찬 가슴으로 등교한 가부키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현실에 부딪혀서 충격을 받은 나머지 한동안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학교 매점에서는 붕어빵을 팔지 않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1, 2교시를 낙담 속에서 혼수 상태로 보낸 후 가부키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 가부키는 무릎을 탁 쳤다.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가는 대신 가부키는 비장한 표정으로 지갑을 움켜쥐고 학교 건물 뒤편, 담장이 비교적 낮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지점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다시 교실로 되돌아온 가부키의 손에 종이봉지가 쥐어져 있었다. 너 이거 먹어. 운동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놀고 있는 다른 사내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소녀는 제자리에 물끄러미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늘 그랬듯이. 소녀는 가부키가 불쑥 봉지를 내밀자 흠칫 놀랐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종이봉지와 가부키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가부키가 봉지를 열어 그 안에 있는 붕어빵을 하나 꺼냈다. 아직 따뜻했다. 붕어빵 좋아하지? 소년이 천천히 손을 내밀어 붕어빵을 받아들었다. 붕어빵을 바라보는 소년의 표정이 참으로 묘했다. 붕어빵을 보고 슬픈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나? 가부키는 약간 의아했다. 하지만 곧 소년의 입가에 가벼운 미소가 스쳤다. 그 미소를 발견한 가부키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다. 소년이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자 가부키의 미소는 환한 웃음으로 바뀌었다. 이날이 가부키가 붕어빵 아저씨의 비상의약품을 축내기 시작한 첫날이었다. 이제 소년과 자연스럽게 마주 앉을 수 있게 된 가부키는 하루하루가 꿈결같이 즐거웠다. 그런데 그런 즐거움에 취해 지내는 것도 잠시. 가부키는 자신은 열심히 담치기를 해서 붕어빵을 공급하고 소년은 맛있게 먹는 것 말고는 사실 딱히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붕어빵을 맛있게 먹고 난 소년은 빙긋 한 번 미소를 짓고 나서는 다시 침묵 모드로 돌아갔던 것이다. 소년의 미소 속에는 언제나 처연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고 침묵 속에는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외로움의 냄새가 묻어 있었다.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소년과 가까운 사이가 되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가부키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인생살이는 왜 이리도 험난하단 말인가. 가부키의 고민은 자연스럽게 약간 철학적이 되어갔다. 이제 전에 비해 용기도 강해지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기는 했지만 인간관계에 관한 철학적 사유에 깊이 빠진 나머지 가부키는 덧없어 보이는 일들에는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겨를이 없었다. 요즘과 같은 급변하는 세상에 곧 바뀔지도 모를 전국 각 지역의 산업지도 외우기 따위의 시험 공부라든가 휴식과 사색 혹은 가까운 주위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과 정을 나누기에도 모자란 짧은 저녁 시간에 학원에 처박혀서
선행학습 따위로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순간을 허망하게 날려버리는 것 등등의 일들 말이다. 역시 하늘은 무심하지 않았다. 가부키의 청춘 사업이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가부키가 붕어빵 봉지를 들고 소년의 자리로 갔을 때 책상 위에 펼쳐진 그의 공책에 뭔가가 쓰여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이거 뭐야? 시 썼니? 가부키가 공책을 집어들려고 하자 소년은 순간 제지하려고 손을 뻗었다가 그냥 멈추었다. 가부키가 읽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 같았다. 붕어빵. 건네받은 붕어빵을 살며시 쥐어본다. 아직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나는 어렴풋이 떠오르려다 이내 아스라이 사라지는 아지랑이 같은 따뜻한 기억도 쥐어보려 애쓰지만 어쩌면 덧없는 일일지도 몰라 가슴이 시려진다. 따뜻한 붕어빵보다 더 따뜻한 소녀의 마음이 고마워 시린 가슴 잠시 덮어두고 크게 한 입 베어문다.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뜨겁고 달콤한 단팥 따라 내 가슴 조금 녹아내리지만 따뜻한 기억은 여전히 희미할 뿐 소녀의 따뜻한 마음으로 시리고 슬픈 가슴을 억지로 달랠 뿐 그래도 여전히 먹먹하기만 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나는 그저 이렇게 할 일 없이 앉아만 있고 소년의 시를 몇 번이나 곱씹어 읽고 난 가부키의 얼굴이 약간 발그레해졌다. 물론 진한 화장 때문에 누구도 알아볼 수 없었다. 이거 내 얘기가 들어있잖아. 하지만 차마 직접 물어볼 수가 없었다. 쑥스러웠다. 그리고 시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기도 좀 어려웠다. 왜 가슴이 시릴까? 무슨 추억을 움켜쥐려는 걸까? 가부키는 소년을 졸랐다. 야, 이 시 해설 좀 해줘. 무슨 소린지 알 듯 모를 듯 하다고. 그러나 소년은 가부키에게 옅은 미소를 한 번 보이더니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다. 가부키는 집요하게 졸랐지만 소년은 이제 아예 들은 척도 안 하고 고개를 돌려 먼 산만 바라보았다. 수업 시장을 알리는 종이 울려서 가부키는 일단 자기 자리로 후퇴했지만 손에는 소년으로부터 낚아챈 그의 공책이 들려 있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시도 있었다. 오, 이 시 좀 봐. 기억. 손을 펴면 꼭 움켜쥔 기억이 다시는 닿지 못할 머나먼 곳으로 사라져 버릴까봐 나는 누가 뭐래도 손을 펴지 않았다. 절대로.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라던 그 말, 그 마지막 기억의 작은 조각을 잃어버릴까봐. 남몰래 움켜쥔 손을 살그머니 펴보는데 이제 그 조각마저 지쳐버렸나 미소조차 힘겨워 보인다. 지금의 나처럼. 희미해진 기억만큼 빛바랜 사진. 이제 더 이상 움켜쥘 것조차 남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근심에 두려움에 애써 다시 움켜쥔 손도 내쉰 한숨만큼이나 힘이 없는데. 그리움. 그리움은 그리운 일을 그리는 마음. 이제는 아스라이 사라져만 가는 옛 기억의 희미한 흔적만 움켜쥔 내 작은 손아귀 위에 몰래 감추어져 있고 가물거리는 그 모습 떠올리기에 그리는 것마저 점점 더 힘이 겨워라. 이는 그리움인가 그리움보다 더한 무엇인가. 아니 이제 그리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되어 영영 사라져 버리려나. 혼란스러움 가눌 수 없어 또 한밤 울다 지쳐 무너지듯 쓰러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가부키는 소년의 속마음이 시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어떤 뜻인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반복해서 읽었다. 그 시들을 외울 정도로 읽고 또 읽느라 수업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시를 다 외우게 되었을 즈음 가부키는 소년과 가까워질 수 있는 또 다른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그래, 붕어빵은 성공했고 이제는 시야, 시. 시를 이해하면 소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었다. 며칠 후 가부키는 붕어빵 아저씨의 시를 성공적으로 입수했다. 시를 공부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